자,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수, 유리수의 덧셈과 뺄셈 공부를 했죠. 덧셈과 뺄셈이 처음 봤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헷갈렸을 거야, 분명히. 맞지? 아, 덧셈, 뺄셈도 어려웠는데 이거를 이제 곱셈이랑 나눗셈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쌤도 알아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덧셈이나 뺄셈보다 곱셈이랑 나눗셈이 훨씬 쉬워. 훨씬 쉽고 이해하기 너무 쉽고 그 다음에 계산도 정말 쉽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어떻게 곱셈이랑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쉽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덧셈, 뺄셈도 어려웠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믿으세요. 훨씬 쉽습니다. 곱셈이랑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딱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정말 딱 하나만 알면 돼.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자, 뭐만 알면 되냐? 책에도 써져 있네요. 하지만 쌤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예시를 좀 들어줄게.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 들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해 줄 테니까 예시 들 때는 그냥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자, 우리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수, 음수라고 하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요 작업을 해볼 거야.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부터 좀 뜯어서 봐볼 필요가 있는데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곱셈이라고 하는 기호는 어떻게 탄생을 한 녀석이냐?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하고 싶었는데 똑같은 거를 3번 더하는 게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기라고 하는 기호로 쓰도록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곱셈이라고 하는 기호야. 알았지? 자, 이거를 수직선으로 쌤이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수직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수직선 0 있고요. 자, 2 곱하기 3의 의미는 2 두 칸 같지? 그 다음에 또 다시 2 또 두 칸 그 다음에 또 2 해서 또 두 칸 이렇게 해서 아 6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작업을 몇 번 해라? 3번 해라. 이게 지금 곱하기의 의미가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플러스 2라고 하는 작업을 3번 해라. 그래서 6에 위치해라. 이게 지금 곱하기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작업을 몇 번 해라? 3번 해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작업을 3번 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두 칸 가는 거잖아. 수직선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또다시 마이너스 2. 그리고 또다시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값은 마이너스 6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우리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면은 뭐가 될까를 생각을 좀 해봅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 녀석은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버릴 거냐면은 자,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제 곱하기에서 2 곱하기 3은 6이잖아. 근데 이제 국어단 외웠으면 알겠지만 3 곱하기 2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이 6이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시야를 마이너스 3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해볼게.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작업을 몇 번 해라? 2번 해라.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값은 마이너스 6에 위치하게 되겠네. 이 녀석의 결과값 또한 마이너스 6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하나 더 이제 마지막이야. 하나 더. 마이너스 2 곱하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음수를 한번 곱해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녀석은 자, 일단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작업을 하긴 할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작업은 원래는 왼쪽 방향으로 두 칸 가는 작업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작업을 3번을 하기는 할 건데 근데 부호를 반대로 3번 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2라고 가려고 했어. 마이너스 2라고 3번 가려고 했어. 원래는. 자, 근데 그러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그냥 3번 가. 마이너스의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방향, 즉 양의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라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반대 방향으로 3번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2가 되게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의 결합값은 뭐가 되냐? 는 6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아니 2 곱하기 3이나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나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나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값을 보니까 6 혹은 마이너스 6 이렇게만 나오네 지금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결과값이라고 하는 6이라고 하는 수를 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잖아. 왜? 그냥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줘야 될 건 뭐야? 그냥 6으로 나올지, 그러니까 플러스 6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6으로 나올지, 그것만 판단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판단을 지금 정리를 해줄게요. 너무 쉬워요. 이것만 알고 하면은 곱셈은 벌써 끝났습니다. 자, 이제 약속이야, 약속. 자, 약속이야. 위에 이미 예시는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양수를 곱할 때는 뭘로 나오냐? 그냥 양수로 나올 거야. 봐봐. 2 곱하기 3, 6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음수와 양수를 곱할 때는 뭘로 나올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야. 자, 양수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음수를 곱할 때 또한 마이너스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다음 음수를 곱할 때는 뭘로 나와버려? 양수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나요? 되겠죠? 자, 이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봐봐. 이 두 녀석만 음수라는 결합값이 나왔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녀석은 양수로 결합값이 나왔잖아. 그치? 자, 이 녀석들의 차이를 보니까 이 두 녀석은 곱할 때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한 번만 쓰였네. 한 번만. 그치? 그런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아예 안 쓰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2번 쓰였을 때 곱하기에서요. 그럴 때는 결합값이 양수로 나와버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곱하기에서는 지금 곱하기 얘기하는 겁니다.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곱하기에서는 음수를 곱할 때 음수의 개수가 곱하는 개수가 만약에 홀수개이면 결과값은 음수로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곱하는 녀석 중에서 음수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음수로 결과값이 나온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곱하기 나누기는 벌써 끝났어요. 오케이? 자,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예시 쌤이 막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요 결과값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곱하기 전부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지금? 2개 있죠. 마이너스가 2개 있어? 아까 쌤이 요것만 알면 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홀수개면은 마이너스로 나온다 결과값이.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라고 하는 녀석이 홀수개가 아니지.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부호는 마이너스로 안 나올 거고, 오케이? 그냥 3, 4, 2라고 하는 숫자만 집중해서 이 숫자만 곱해주면 24라는 결합값을 얻을 수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자고.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해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곱하기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 있지. 맞지?
지금 몇 개야? 홀수계 있지. 3개니까. 맞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결합값이 어떻게 나온다고? 마이너스로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숫자 써주는 건 너무 쉬워. 그냥 이 숫자만 집중해서 이 절대값만 집중해서 1, 2, 3만 곱해주면 돼. 그러면 6이라고 하는 결합값이 나오겠지.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니? 어떻게? 자, 곱하기나 나누기는 지금 딱 쌤이 얘기한 거 요 정도 개념만으로 밑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물론 특별한 유형에서는 쌤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는 해주겠지만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곱하기 나누기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자, 일단은 그냥 숫자만 보세요. 곱하기입니다. 숫자만 보세요. 6 곱하기 3, 18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곱하는 숫자 중에서 음수가 안 보이지. 그치? 홀수계가 아니잖아, 음수가.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8, 4, 4, 8에 32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음수 하나네. 음수가 홀수계면은 결합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3번. 지금 보니까 20. 자, 그냥 곱하기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약분이라고 하죠? 자, 이게 5가 되는 거고 5 곱하기 15 하면은 75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음수의 개수가 2개 있네? 홀수계가 아니네? 그러면 그대로 75 플러스 7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냥 약분 하나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지금 7이 14분의 분자는 3 이렇게 되겠네요. 음수의 개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자, 약분 7 약분하고 3도 약분해주고 됐지? 그러면 6분의 1이 되는데 음수가 하나 있네요. 곱하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됐죠? 그 다음에 6번 0.6 곱하기 5 하면은 3이라고 하는 결합값이 나오겠지. 이 정도는 쌤이 암산할게. 그 다음에 음수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훨씬 쉬워요. 나누기도 뒤에 가서 해보면 알겠지만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연습 좀 하시고요. 솔직히 덧셈 뺄셈보다 더 쉬울 거예요. 알겠죠? 자, 곱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괜찮아, 그냥 하겠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자, 다음 문제입니다. 오른쪽 계산 과정에서 가랑 나를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자, 일단은 그냥 가, 나가 뭔지에 집중하지 말고 문제 먼저 봐보자. 문제 봤지? 자, 지금 보니까 세 수를 곱하래. 하나, 둘, 셋. 세 수를 곱하는데 지금 보니까 음수가 하나 있네. 오케이? 그럼 결합값이 무조건 뭘로 나오겠어? 분명히 마이너스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런 생각 먼저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해도 답이 나와요. 그거 먼저 보여줄게요, 쌤이 그냥. 알겠죠? 자, 그냥 숫자만 집중합시다. 20 곱하기 0.17. 얘들아, 소수로 풀어도 되고 분수로 풀어도 되는데 본인이 편한 게 무엇일까? 본인 편한 대로 하면 돼. 쌤은 이번에 분수로 한번 해볼게. 0.17은 100분의 17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는 곱하기 5. 자, 부호는 지금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곱하기에서 이 정도는 다들 할 것 같은데 약분. 자, 20 여기 5가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또 곱하기가 남아있는데 여기도 5 이렇게 약분되는 것 같은데 다 사라져버리네. 뭐만 남아있어? 17만 남아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기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홀수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말고. 너무 간단하죠, 그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 순서대로 그냥 계산해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저는요 그냥 여기 0.17이라고 하는 거랑 5라고 하는 녀석을 둘이 순서를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래요? 요 얘기를 먼저 했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바꿔서 해보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로 쓴 게 교환 법칙이 되겠지.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곱셈의 교환 법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곱셈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 곱하기 5 곱하기 0.17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거기서도 이제 보니까 지금 두 번째 줄이랑 세 번째 줄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중괄호가 하나 생겨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아, 이 두 녀석 먼저 계산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알았지? 이 두 녀석을 먼저 계산해줘. 그러니까 두 녀석만 묶어서 계산한다고? 이런 걸 결합이라고 해, 결합. 그러니까 이거는 곱셈의 결합법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 멘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았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계산을 했더니 답은 마이너스 17이다.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중간중간 계산은 쌤이 따로 하진 않을게요. 계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겠죠? 자, 문제 3번으로 와주십시오. 3번. 자, 물론 이쪽 파트에서 이제 이 문제집이 원하는 능력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써서 문제를 풀어라를 요구를 할 건데 쌤은 필요하면 하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진행을 하겠어. 알았지? 그냥 할게, 그냥. 자, 1번은 자, 자, 지금 보니까 음수 몇 개 있어요? 음수 하나 있죠. 홀수계면은 결합값이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 맞지? 그리고 숫자 한번 보십시오. 3, 5, 4 이거 3개 곱합시다. 곱할 준비 됐나요? 암산도 될 것 같은데 60 암산 빠른 친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좋아. 그 다음에 2번 한번 해볼까? 2번. 자, 이 녀석은 지금 보니까 음수가 하나 둘 음수가 홀수가 아니네. 그러면 결과값은 그냥 그대로 양수로 나온다. 오케이? 양수. 이제 곱해줘야 될 거는 4, 7, 15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데 물론 순서대로 4 곱하기 7은 28이야. 그 다음에 28 곱하기 15는 이렇게 곱하기 해서 이렇게 풀어도 돼. 알았지? 풀어도 돼. 근데 이럴 때 이제 살짝만 시야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버릴 거냐면 쌤은 이 마이너스 7이랑 15라고 하는 녀석의 순서를 좀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서 봐볼게요. 그러면 자, 한번 써볼게. 마이너스 4 곱하기 플러스 15인데 그냥 15라고 쓸게요. 알았죠?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이 이렇게 바꿔서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4랑 15의 곱이 너무 쉬워서. 오케이? 4랑 15의 곱을 이 두 녀석 먼저 해보자. 4랑 15의 곱은 뭐가 됩니까? 60이죠.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 60 있잖아. 60에다가 7을 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7, 6에 42, 420인 거. 그러니까 이제 암산으로도 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우리 결과값은 마이너스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7, 4, 28 곱하기 15. 자, 물론 암산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쵸? 근데 그것보다는 4 곱하기 15, 60에다가 60 곱하기 7 하는 게 훨씬 보기가 편할 거다. 그래서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을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3번으로 갑니다. 3번도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냥 할게, 쌤은. 그냥 할게. 자, 8 여기 분모 4 약분하면 2 남죠. 그쵸? 괜찮지? 그 다음에 뒤쪽에 곱셈 보니까 또다시 분자의 3이랑 분모의 9랑 약분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지금 분모는 뭐만 남아있어? 3만 남아있고 분자 쪽 보니까 앞에 2 있고요. 얘는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2 있네요. 곱하면 4가 나오겠죠? 자, 부호 따져줍시다. 지금 음수를 딱 하나 곱했네요. 음수 하나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합니다. 4번. 자, 4번 해보면은 확대 좀 하고 옆에 420이 좀 헷갈리니까 지워버리고 자, 약분부터 할게요. 약분해주면 2, 20 약분하면 10 이렇게 나왔겠지. 그치? 자, 여기서 교환법칙을 했다고 생각하면 조금 보기 편하겠네. 여기 10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쪽에 있으면 좀 보기 편하겠네. 그러면 이제 10이랑 10 약분하는 거 눈에 보기 편하니까. 근데 그냥 멀리 있어도 얘들아 그냥 이제는 약분하는 거 바로바로 이렇게 가주면 좀 좋아. 알았지? 마찬가지로 여기 분자의 7이랑 분모의 21도 좀 눈으로 봐주면은 7하고 21 약분 되잖아?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그러면 분모에 남아있는 게 3 남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쪽 남아있는 거 5밖에 없는데요. 5. 자, 부호 따져줍시다. 마이너스가 하나, 둘. 자, 결과값은 마이너스 안 붙어서 나오겠죠? 3분의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지? 오케이. 자, 곱셈이 훨씬 쉽습니다. 덧셈이나 뺄셈보다. 알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서 뭐 거듭제곱의 계산,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쌤이 일단은 거듭제곱의 계산 먼저 진행을 해볼게.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은 원리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쌤이. 알았죠? 문제 보면서 할 거예요. 문제 보면서 자, 플러스 2의 5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플러스 2의 5제곱.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 의미. 자, 의미는 이게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게 5번 곱해라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2를 곱하기 플러스 2를 또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곱하기 플러스 2 이래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곱셈 공부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몇 번 곱했냐? 5번 곱했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32가 나오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음수를 곱한 게 하나도 없네요. 맞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결합값은 32 이래 되는 겁니다. 일단 쌤이 거듭제곱의 계산 간단하게 하는 스킬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정석대로 원리 원칙대로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2번 보자. 2번 마이너스 5의 세제곱. 자, 그러면 2번은 마이너스 5를 몇 번 곱합니까? 3번 곱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자, 참고로 5 3번 곱하면 125가 나오고요. 오케이? 자, 여기서 부호 따져줄 건데 음수가 1번, 2번, 3번 곱해져 있네. 음수가 3번 곱해져 있어. 마이너스 써주자. 맞지? 음수가 홀수계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해? 8번 곱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다 쓰기도 힘들다. 5 6 7. 아유, 왜 이래? 8. 자, 이렇게 8번 썼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곱하기 기호 들어갑니다. 자, 뭔 말하는지 이해되죠?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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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음수의 개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 그치? 음수가 짝수개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지 않겠네요. 결과값에. 자, 이해되죠?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4번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거를 거듭제곱을 해라.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 한 번 더 붙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오케이? 4번은 조금 천천히 끊어서 가보자. 4번 위쪽에다가 할게요. 마이너스 부호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몇 번? 2번 곱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지 지금. 자, 그러면 해보자. 기존에 배운 대로 우리 여기 이 두 녀석 먼저 해볼까? 두 녀석? 자, 이 두 녀석만 해보면은 3, 3은 9, 2, 2는 4 맞지? 그런데 음수가 하나, 둘, 두 개잖아. 그러면 플러스로 나왔을 거야 분명히. 그치? 음수가 홀수계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초록색 밑줄 그은 것까지만 해서는 플러스가 맞는데 지금 보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지. 놓고 가면 안 되지. 저 앞에 있는 녀석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쌤 저는요 그냥 좀 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해주자면은 3분의 2랑 3분의 2 곱하는 게 9분의 4라는 거는 문제 없지? 자, 문제 없지? 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몇 개인지 봐봐. 하나, 둘, 세 개 있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부호가 지금 홀수계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서 결합값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쌤 그냥 기존에 배운 개념만으로도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리는데요? 맞아요, 풀려요. 기존에 배운 개념만으로도 다 풀립니다. 자, 여기 위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거냐? 뭐 당연한 얘기야. 쌤이 금방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야. 봐봐. 어떠한 양수의 거듭제곱은 양수이다. 당연한 거 아니야? 양수만 계속 곱하는데 자, 이게 지금 2의 4제곱 이런 거잖아. 그치? 양수만 곱하면 당연히 양수로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음수의 거듭제곱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돼. 자, 밑에 예시에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에 만약에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는 거고, 그러면 음수가 짝수번이니까 그냥 이거는 결합값이 플러스로 나오는 거다. 오케이?
근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수를 3번 홀수번 곱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부호가 나와서 결합값이 탄생을 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거듭제곱에서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거듭제곱에서 이 지수가 짝수이면은, 그냥 봐봐, 지수가 짝수이면은 결합값이 플러스로 나온 거고, 오케이? 지수가 홀수이면은 결합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는 거지. 오케이? 그치만 이제 이것만 알고 가다가 이제 함정으로 좀 틀리는 게, 여기서 이제 4번 했던 것처럼 4번 쌤 보니까 음수의 거듭제곱이 짝수예요. 그러면 짝수일 때는 양수로 나온다면서요. 이게 금방 얘기했던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는 거를 절대 놓고 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 결합값은 마이너스로 나와 버렸다는 거. 알겠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자, 이것도 이제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이거 좀 중요해요. 많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자,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지, 그치? 자, 의미가 위에 있는 녀석은요, 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통째를 3번 곱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아래 있는 녀석은 괄호가 안 써져 있잖아. 2를 3번 곱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부호 한번 붙여줘.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의 홀수 제곱이니까 음수 마이너스 붙이고 8 이래 되겠죠. 됐죠? 자, 밑에 있는 녀석은 자, 2를 몇 번 곱해라? 3번 곱해라.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한번 달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2를 3번 곱하면 8이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8이야. 쌤 결과값 똑같은데요? 오케이. 다른 예시. 맞아요. 금방은 답이 똑같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자, 그대로 풀겠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은, 자, 지금 지수가 짝수죠? 지수가 짝수일 때는 플러스 그대로 나오고 그냥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밑에 있는 녀석은 2를 2번 곱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2를 2번 곱하면 4, 앞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결합값이 달라져 버렸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괄호에 거듭제곱이 있냐 아니면 괄호 없이 거듭제곱이 있냐, 굉장히 조심히 봐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초반에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좀 조심해야겠다. 알았지?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4-1번 쌤이 이제 유제 문제도 하나 풀고 갈게. 4-1번. 자, 이런 거야. 이런 거. 자, 지금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의 5제곱인데 괄호가 없잖아. 맞지? 이거 무슨 얘기냐면 1을 5번 곱하고 1을 5번 곱하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처음에서 났던 녀석은 결합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밑줄 친 녀석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2의 전체 괄호 쓰고 거듭제곱. 자, 이 녀석은 이제 암산 가능하지? 이 녀석은 플러스로 나옵니다. 왜? 지수가 짝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4 이래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4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4 하면 4이고 음수가 하나 그 다음에 양수니까 음수가 홀수에 있네. 마이너스 부호 붙여주고 답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천천히 이렇게 뜯어가면서 푸는 거예요. 알겠죠? 2번도 마찬가지야. 2번까지 해보자. 2번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괄호 쓰고 거듭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몇 번? 2번 곱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곱하기 3. 이해되지? 자, 우리 부호 먼저 해볼까? 이번에는 음수가 하나, 둘, 세 개. 자, 음수가 총 3개 있어요. 결합값은 마이너스가 붙어져서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4 곱하기 4분의 1 하면 약분 되는 거 보이지?
남아있는 녀석은 분모 4 있고요. 그 다음에 분의 3 이래 되겠네요. 4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자, 따라왔지? 내려가도 되겠니? 내려가도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설명을 조금 해야겠다.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조금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설명. 분배 법칙. 이 은근히 또 많이 쓰이는 법칙이거든요, 얘는. 쌤이 그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까지 뭐 써가면서 필기해가면서 얘기 안 했잖아, 그치? 그 녀석들은 이야기도 뭐 어렵지 않고 사실은 그 녀석들을 안 써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막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나오고 많이 써줘야 돼, 이 녀석은. 그래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 얘는. 알았지? 자, 분배 법칙을 예시를 들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자, 우리가 2 곱하기 3에 괄호 곱하기 뭐 해볼까요? 3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2 곱하기 3. 자, 이거 살짝만 바꿔볼게. 예시를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볼게. 플러스로 하자. 플러스. 알았지? 자, 굉장히 단순한 녀석이야. 자, 뭐냐면은, 자, 이 녀석의 결합값은 우리가 소괄호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2 더하기 3. 너무 쉽죠? 그냥 5입니다. 5.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 3. 그러면 5, 3, 15 이래 되겠지. 정말 단순하지? 좋아. 자, 그런데 얘를 이제는 어떻게도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자,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이 괄호 안에 있는 2 더하기 3을 5라고 계산하지 않고, 이 괄호 곱하기 3이라고 돼 있잖아. 이 곱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숫자에 따로따로 곱해줘서 계산을 해보자로 한번 접근을 해볼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무슨 얘기냐? 2 곱하기 3을 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괄호 안에 중간에 덧셈 기호있죠? 덧셈을 해주자. 이렇게. 자, 그러면 결과값 한번 보자. 2 곱하기 3은 6.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9. 그 다음에 더하기 하면 결합값이 15 이래 되는 거지. 여기까지 맞지? 자, 결과값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괄호에 곱하기 어떤 거가 돼 있으면은 이 괄호를 계산하고 나서 곱하기를 진행해도 답이 나오고, 하지만 이 괄호 밖에 있는 녀석을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 각각에 곱해 준 다음에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온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았죠? 자,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 보자면은, 자, 한번 그냥 보여줄게. 이거는 그냥 필기할 필요는 없고, 자, 여기 0부터 해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게 2 더하기 3. 자, 2 더하기 3. 그러면 2, 이게 이제 2. 그 다음에 더하기 3. 여기 3.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총 몇이에요? 총 5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기 3을 했으니까 5라고 하는 녀석을 한 번, 두 번, 세 번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총 5라고 했던 녀석을 곱하기 3.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게 쌤이 좀 뜯어보자면은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 두 번째 녀석도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5였던 거고, 맞지? 세 번째 갔던 것도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5였던 거잖아. 이해되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그냥 플러스 2만 3번 있고 플러스 3도 3번 있다 라고 받아들여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요? 5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2가 3번, 3이 3번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게 지금 분배 법칙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자,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수직선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아무리 봐도 그냥 이 괄호 계산하고 5라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3 하는 게 훨씬 쉽지 않나요?
굳이 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을 괄호 안에 있는 녀석 따로따로 이렇게 분배해서 곱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쌤도 충분히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출제자가 이제 뭐 시험이란 걸 너희가 풀 거잖아, 그치? 나중에는. 근데 테스트를 만드는 출제자가 이 분배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야 계산이 훨씬 편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어. 지금 쌤이 만들어낸 예시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괄호를 5라고 계산하고 곱하기 3 하는 게 더 편할 거야. 맞지? 근데 쌤이 이제 문제를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훨씬 더 이렇게 곱해서 푸는 게 더 편할 정도로. 알겠니? 그거는 밑에 예시가 많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더 얘기를 나누자고. 알았지? 그러니까 이 괄호에 곱하기가 있을 때는 이 곱하기를 괄호 안에 있는 각각의 숫자들의 계산을 해버리고 진행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분배 법칙인 거예요. 분배 법칙. 자, 한번 볼까요? 한번 봐봅시다. 분배 법칙에 관한 문제가 이제 뭐 1번, 2번이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 중괄호 보이죠? 중괄호가 있으면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라고 배웠잖아. 맞지?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12분의 7이라고 하는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48 이렇게 들어가야겠어. 원래는 그게 맞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덧셈 뺄셈 계산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요? 계산 연습이나 합시다. 자, 연습이야. 지금은 우리 쌤 지금 밑줄 친 거 먼저 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부호가 연달아서 두 개 있을 때는 하나로 줄여서 하기로 했죠? 플러스만 두 개 있으면 플러스라고 쓰는 겁니다. 알았죠? 자, 밑에다가 좀 할게요. 마이너스 8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2분의 7이 있고요. 자, 이 녀석은 통분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분. 그러면 8과 12의 최소 공배수 24로 통분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4분의 3 더하기 24분의 7이 14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무슨 작업한지 알겠지? 통분. 여기 곱하기 3 한 거고 여기는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야. 됐지? 자, 통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통분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덧셈 뺄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수직선에서 왼쪽으로 24분의 3만큼 가고 오른쪽으로 24분의 14만큼 갔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로 했었지. 그치? 자, 지금쯤이면 연습이 충분히 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24분의 마이너스 3 왼쪽으로 3칸 오른쪽으로 14칸 그러면 11 이렇게 되겠네요. 24분의 11 됐나요? 됐어요. 자, 쌤이 중괄호 계산은 완료를 했습니다. 맞죠? 중괄호 계산 완료했고 그 뒤에 보니까 곱하기 48이 있잖아. 그치? 곱하기 48 해보자. 그러면 분모 약분되네. 48이랑 2 11 곱하기 2 22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게 답이 맞냐? 답이 맞습니다. 일단은 결론만 얘기하면은 오케이? 22 쌤 그냥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금방 좀 전에 배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써볼 거야 지금. 알았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기로 했어? 괄호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으면은 이 곱하는 녀석을 괄호 안에 있는 숫자 각각에 따로 곱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에다가 48을 곱하고 지금 분배 법칙 한번 해보고 있는 거다. 그 다음 12분의 7에다가 48을 곱해서 계산을 해보자고. 이해되겠니?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놀랍게도 약분이 잘 되네요. 8, 48 약분하면은 6 됐지? 그 다음 12, 48 약분하면은 4 이래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 곱하기 6이잖아. 이 두 녀석 계산을 여기 먼저 해주자면은 이거는 6은 6인데 마이너스가 한 번 쓰였으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온 거야. 쫓아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녀석은 지금 약분 다 됐고 7 곱하기 4 부호는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겠죠? 7, 4, 28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6 플러스 28. 덧셈 뺄셈 연습 많이 했다. 그러면 이 결과값은 22 이래 되겠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 분배 법칙이 왜 더 편한 거 봤더니 아까 쌤이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12분의 7이라고 하는 작업을 먼저 할 때는 통분한 다음에 또 계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서 48을 각각을 곱해보니 분모가 다 사라져서 분수를 쓸 필요가 없게 되고 분수가 안 쓰이니까 계산이 훨씬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오케이? 분배 법칙의 효용성을 좀 알겠나요? 분배 법칙의 효용성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처음에 하면 잘 안 보여요. 자,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은 분배 법칙 했던 거를 이제는 거꾸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1번 봐봐. 1번에서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로 넘어간 이 과정 있죠. 그쵸? 이 과정을 당연히 어차피 뭐 첫 줄이나 두 번째 줄이나 똑같은 식인 거니까 이 과정을 거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거꾸로 하는 작업이 지금 2번에서 요구하는 작업인 거야. 알겠니?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 1번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봐볼래요? 두 번째 줄.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48이었고, 그 다음에 12분의 7 곱하기 48이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 48 똑같은 거 보이지? 자, 2번 문제 봐봐. 이 상황에서 그대로 2번 문제는 32 똑같은 거 보여요? 똑같은 거 보입니까? 자, 이거를 분배 법칙의 역으로 이용을 하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얘기야. 32 곱하기 49분의 115, 49분의 32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오케이? 자, 거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32 곱하기 괄호잖아. 괄호가 있고 곱하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따로 곱해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32 곱하기 49분의 115가 지금 여기 보이지, 그치? 그 다음 32 곱하기 49분의 32가 또 여기 보이지. 괜찮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냥 분배 법칙인 겁니다, 지금. 오케이? 자, 이때는 요렇게 해봤더니 첫 줄에 있는 녀석 계산하려면 봐봐, 약분이 안 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 숫자도 크고, 그치? 115 곱하기 32 할 거예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오래 걸리겠죠, 분명히. 근데 뒤에 봐봐, 두 번째 줄 보면은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가 있잖아. 49분의 115 더하기 49분의 32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뭐가 되냐면 분모는 통분이 돼 있으니 49분의 115 더하기 32 100 몇이야? 47 이래야 되나? 이거 약분되는 것 같은데 약분 뭐만 남아요? 3만 남게 되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괄호, 그러니까 괄호가 3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32 곱하기 3이니까 최종 결과값은 96 이렇게 나오겠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케이? 자, 다시 이제 분배 법칙의 효용성이 느껴집니까? 32 곱하기 49분의 115 이거 하려고 하면은 짐 빠져요. 32 곱하기 115 해야 돼서. 오케이? 두 번째 분수도 곱도 32 곱하기 32 뭐 쉽지 않습니다. 그쵸? 그런데 분배 법칙을 생각을 했더니 깔끔하게 3으로 떨어지네. 자, 이렇게 출제자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분배 법칙은 연습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5-2번 한번 봐주세요. 5-2번. 자, 숫자가 뭔지도 안 줬어요. 그냥 A, B, C라고 그냥 알파벳으로 줬네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숫자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또 숫자 2개 곱한 게 20이다 라고 하는 힌트는 줬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이 결과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분배 법칙을 모르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녀석을 분배 법칙으로 한번 써봅시다. 오케이? 괄호에 A가 곱해져 있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따로 곱해서 써볼까요? 그러면 A 곱하기 B 그리고 A 곱하기 C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았지? 우리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A 곱하기 C는 20이 되면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결과값은 플러스 14가 나오겠다. 왜 14인지 얘기 안 해도 되죠?
분배 법칙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제 곱셈이 끝났고 나눗셈으로 들어옵니다. 나눗셈으로 들어오는데 나눗셈은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눗셈은. 자, 왜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냐? 사실 초등학교 때도 다 했던 작업이야. 초등학교 때도. 자,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2가 있다고 칩시다. 6 나누기 2는 3. 맞아요. 맞습니다. 6 나누기 2는 3.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배웠냐면은 우리가 나누기라고 하는 나눗셈이라고 하는 작업은 곱셈으로 바꿔서 풀 수가 있는데 곱셈으로 바꿀 때 이 뒤에 있는 녀석을 뭘 처리해라? 역수 처리해라. 2라고 하는 녀석을 역수로 바꿔라. 즉 2분의 1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해서 답을 구해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2랑 6이랑 약분되면서 3만 남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이해되겠니?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잖아. 그치? 자, 왜 쌤이 나눗셈을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곱하기 역수로 하는 방법만 초등학교 때 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다면은 그냥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작업은 그냥 곱하기 작업이랑 똑같은 거고, 오케이? 곱하기 작업은 이미 위에서 다 연습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눗셈이라고 하는 작업은 그냥 역수로만 바꾸면 곱하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바로 갈 거야, 쌤은. 오케이. 자, 6번 봐봐, 6번. 자, 쌤은 나눗셈을 전부 다 역수로 바꿔서 곱하기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정리를 해볼 건데 1번은 12. 자, 플러스 기호 생략하는 거 괜찮죠? 그 다음 곱하기 3이 아니라 3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약분하면은 4만 남겠죠? 괜찮나요? 괜찮죠? 2번 한번 해볼까요? 2번. 자, 30 곱하기 마이너스 5의 역수를 처리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지금 약분이 5랑 30, 6으로 약분이 되고 마이너스가 한 번 있으니까 마이너스라는 결합값이 튀어나오겠네요. 괜찮나요? 자, 곱하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3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6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약분되네요. 8, 16 약분해서 2만 남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홀수계가 아니야. 두 개 있으니까 짝수계야. 그러니까 그대로 2. 다음 4번. 자, 4번 5.4 소수의 계산이 나왔다. 물론 소수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 분수로 하자. 왜냐면 뒤에 있는 6이라고 하는 녀석을 곱하기로 역수 처리해서 분수 6분의 1이 될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4라고 쓰면 소수 곱하기 분수가 돼서 계산하기 어차피 어려워. 알았지?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분수로 쓰겠습니다. 소수보다는 분수가 편해요, 계산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54라고 쓸까요? 약분 되는 거 쌤도 알아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자, 자, 약분 한번 해볼까? 약분 6, 9, 6에 54. 여기 9. 오케이. 맞지? 맞지? 자, 그러면 뭐야? 더 이상 할 게 없네? 작업이? 맞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9인데 마이너스 부호 앞에 있으니까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괜찮죠? 7번에 있는 것도 바로 할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바로 할게요. 바로. 자, 1번은 바로 간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곱하기로 바꿀 거고 역수 처리하면 돼. 3분의 2라고 쓸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약분됐네. 3하고 6 약분되고 2 곱하기 2는 4. 대신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 오케이. 홀수계는 마이너스 써주고 2번 간다.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역수 처리 8분의 5라고 써줄게요. 됐죠? 약분 있으면 약분 좀 봅시다. 약분 있는 것 같은데 2랑 8 약분하면 4 됐고, 그러면 분모는 12 분자는 5인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짝수에 있으니까 그대로 12분의 5 이렇게 써줍시다. 됐나요? 됐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뭐 끝났는데 뭐 마지막에는 그냥 혼합 계산이라고 해서 이젠 너희가 곱셈이나 나눗셈이 막 섞여서 있을 때도 한번 풀어봐 이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냥 이거야. 그냥 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봐. 그냥 그러는 거야. 알았지? 마지막 정리하는 혼합 연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이 전까지 배웠던 모든 개념들 다 이용해서 한번 좀 더 복잡한 식 던져줄 테니까 계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봐봐. 문제 8번 보니까 곱셈이랑 나눗셈 섞여서 들어가 있지. 근데 문제 9번 보니까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그 전 시간에 배운 덧셈 뺄셈까지 그냥 전부 다 섞어 놓을 테니까 계산해봐. 시험 문제 같은 데는 수행평가나 뭐 학교에서 뭐 시험을 보거나 학원에서 시험을 보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혼합 계산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쵸? 자, 여기까지 해내야 이제 이번 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것까지. 자, 8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쌤 생각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곱하기 나누기인데 갑자기 곱하기로 바꿨어? 역수 처리하자고 했지?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가자고. 알았죠? 자, 정리할 건데 우리 부호 먼저 하자.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세 번 곱해. 마이너스 세 번 곱해. 홀수 개니까 마이너스 부호 생겨놓고. 됐지? 약분하러 가자. 약분. 5랑 5 약분되는 거 보여요? 그 다음 3이랑 6도 약분되는 거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2, 그 다음에 여기 2, 두 개 남아있잖아. 뭐만 남았어? 4만 남는 거지. 이렇게. 됐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 2번 해보자. 2번. 자, 2번은 자 똑같아. 2 곱하기로 바꿀 거고 역수 마이너스 2분의 3. 됐지? 그 다음 거듭제곱 있어요. 거듭제곱 당황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2의 짝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는 개념.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자, 는 일단 부호부터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자, 총 3개 있어. 그러면 결과값에 마이너스는 있을 거야. 맞죠? 이제 계산해 줍시다. 약분. 됐지? 남아있는 녀석들 3, 2 곱하면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죠?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갑니다. 자, 이제는 덧셈 뺄셈까지 있는 거야. 자, 천천히. 자,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생각하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중괄호 안에 볼 건데 그 안에서도 뭐 요 녀석들 먼저 볼게요. 왜 요 녀석들 먼저 보냐? 우리가 곱셈이랑 덧셈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곱셈에 우선해서 봐야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때 다들 배운 거 맞지? 그래서 가장 먼저 보려고 하는 게 천천히 해야 돼. 이런 혼합 계산은 여기를 먼저 해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먼저 가지십시오. 판단. 알겠죠? 자, 초록색 먼저 쌤이 써볼게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거듭제곱 보인다.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 이렇게 써줘야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는 계산하고 갈 거야. 마이너스 몇 번 곱했어? 3번. 홀수번이니까 마이너스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약분은 따로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4분의 분모 4 맞지? 2 곱하기 4분의 3만 남아있겠지. 여기까지 쫓아왔니? 자, 주어진 식을 좀 더 간단하게 써봅시다. 2분의 7 마이너스 중괄호 안에 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뭐겠어요? 그 다음 해야 되는 두 번째 작업은 당연히 괄호 안에 먼저 해야겠지. 자, 이거는 덧셈 뺄셈 문제네. 덧셈 뺄셈 문제. 지금 괄호 안에 보니까 분모는 4야. 맞지? 분모 4니까 통분돼 있어. 깔끔하게. 자, 4분의 지금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덧셈 뺄셈 연습 많이 됐으면 이제는 수직선 안 그리고 바로 결과값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쯤이면은. 바로 안 나오면은 아직 연습 안 된 겁니다. 덧셈 뺄셈 연습 더 하고 오세요. 4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약분까지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첫 번째 했던 작업 초록색이었고 두 번째 했던 작업 파란색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작업 공간이 좀 부족한데 오른쪽에다가 좀 쓸게. 세 번째 해야 되는 작업은 자 남아있는 거 2분의 7 그 다음 마이너스 그 다음 괄호 안을 계산했더니 중괄호였었어.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제 뭐 중괄호로 안 써도 되긴 해. 이제는 마이너스 2분의 1 소괄호로 쓸까? 그냥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소괄호로 써봅시다. 요렇게. 자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뺄셈만 하면 되는 거고 뺄셈 할 때는 우리가 빼기 마이너스 부 두 개 연결 이렇게 돼 있으면 뭘로 바꾸기로 했더라? 플러스로 바꾸기로 했었다.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은 2분의 7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됐죠? 자 다음 나왔네요. 2분의 7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8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번째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게 혼합 계산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듭 제곱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빼기까지 이렇게 혼합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똑바로 풀어내는 능력을 이제 갖춰야 되고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치? 연습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혹시 틀리더라도 나는 수학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수정해보고 알았죠? 연습 충분히 하시고 여기 뭐 연습할 문제들 많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연습할 문제들 많이 있고 단원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이 끝났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